이 사육신이 이제 단종을 포기시키려는 계획을 짜다 들켜가지고 죽었다. 이 사육신 사건의 일반적인 어떤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단종을 내쫓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다. 단종이 상황으로 밀려나게 돼서 이것을 갖다 단종을 포기하기 위해서 단종 포기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데요. 이 단종 포기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사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사육신, 성산문, 박평년 이런 사람들, 사육신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정말 단종을 포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이 수양대군을 내쫓을 그럴 계획을 짰을까? 그리고 수양대군을 죽일 계획을 짰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을 상황으로 밀어내고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지금 자기는 이제 나이가 좀 되고 조카인 단종은 젊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청년으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거예요. 두렵죠. 그 얘가 크면 클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얘를 어떻게 해든 내쫓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일 뭔가 일을 꾸며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 단종이 왕인 자기를 내쫓고 다른 세력하고 역모를 도모해 가지고 뭔가 일을 꾸몄다라는 것을 업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단종을 쫓아낼 구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상의 결과물이 바로 사육신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육신 사건은 사실은 사육신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고 해서 생긴 사건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꾸며가지고 단종을 내쫓기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실록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육신이 단종을 포기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당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1456년 6월 2일 날, 이 6월 2일에 이게 괴계 서막이 오릅니다. 이날 성균관 사에 김질이라는 인물이 그 장인 의정부 우찬성 정창손과 더불어 세조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김질하고 정창손이 세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왕에게 비밀스럽게 아랠 것이 있다고 하였고 그 말을 전해 듣고 세조가 사정전에 나와서 물었다. 비밀스럽게 말할 것이 무엇이뇨? 그 무렵에 김질이 말했다. 자부성지 성산문이 사람을 시켜서 신을 보자고 청하기에 신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문은 김질보다 4년 선배예요. 이 성균관에. 그런데 자기 선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김질은 정사품 성균관 사예배설에 있었고 성산문은 정삼품 자부성지에 있었죠. 성산문이 누구의 성지다? 세조의 성지예요. 그럼 세조의 뭐죠? 비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산문이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걸 반대했던 거예요? 찬성했던 거예요?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산문을 뭐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를 삼았죠. 자기 비서를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조금 달라요, 이게. 성산문의 당시 배설을 보면 세조의 비서였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조금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고 김질의 말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성산문이 이런 한담을 하다가 근일에 혜성이 나타나고 사홍방의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지 않은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일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홍방은 이 사홍원인데요. 임금의 수라나 대궐 내부의 식사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근데 이곳에 이제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 이게 범상치 않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산문이 또 말하기를 김질이 하는 말이에요. 근일에 상왕이 창덕궁의 북쪽 담장문을 열고 상왕은 누구예요? 단종이죠. 금성대군 이유의 옛집을 왕래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한 명의 등이 올린 괴책에 의한 것이리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계책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종이 금성대군의 집을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성산문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건 알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을 좁은 곳에다 두고 한두 사람의 역사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가 부정한 짓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한 명예가
단종을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말인즉 한명회가 고의로 단종을 금성대군이 옛집에 출입시킨 뒤에 수하 장수들을 동원하여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금성대군은 저기 세종의 6째 아들이니까 이 세조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금성대군은 세조의 저기를 못마땅해 하고 단종을 옹이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한명회가 들락거릴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락거리게 하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장사를 시켜서 단종을 죽이려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성사문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명회는 이제 세조의 최측근이니까 한명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세조가 단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김질의 말이 계속됐는데 김질이 말하기를 이었고 또 말하기를 상왕과 세조는 모두 어린 임금이다. 만약에 왕위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상황을 보필하는 것이 정도이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세조의 아들 세자, 그죠? 세조의 아들 세자와 그 다음에 상황 단종이 나이가 비슷해요. 둘 다 어려요. 근데 만약에 세조가 죽었다. 이랬을 때 누가 왕위를 이을 거냐 이거예요. 세조가 이을 거냐 아니면은 상황이 이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그대의 장인을 타일러보라 함으로 신이 말하기를 그럴 리는 만무하겠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성사문이 말하기를 자의적 한학은 북경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우의적 이사철은 본래부터 결단력이 없으니 윤사로, 신숙주, 건남, 한명회 같은 무리들을 먼저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 얘들을 이제 자의정, 우의정 없는 틈에 제거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대의 장인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고 하니 이러한 때에 의기를 발휘하여 상황을 다시 세우면 그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김질 너 장인 정창순한테 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얘들 다 없애버리고 상황을 같이 복귀시키자.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김질이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세조가 곧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성산문을 잡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성산문을 불러가지고 꿇어놓고 이제 국문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김질과 무슨 일을 의논했느냐. 이 말을 듣고 성산문이 한참 동안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있다가 대답했다. 청컨대 김질과 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질하고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김질이 말한 것이 대체로 같지만 그 곡절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은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사홍원에 이런 이상한 징조가 있는데 그거 참 그렇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세조가 물었더니 지금 혜성이 나타났기에 신은 참소하는 사람이 나올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세조를 염려한 것이지 단종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일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말에 세조는 성산문을 결박하고 다시 물었다. 너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었을 거야. 내가 너의 폐와 간을 들여다보듯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소상히 말해. 이렇게 해가지고 곤장을 때린 거예요. 그때부터 고문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성산문은 신은 그 밖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다른 공모자의 이름을 대라 하고 다그쳤더니 결국은 엄청나게 패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름을 대라 하니까 이 이름이 나온 게 박팽령, 이계, 화이지, 유성원 같은 사람들이 공모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요. 이럴 때는 박팽년, 이계, 하이지, 유성원 그런 애들하고 같이 공모했지 하고 계속 묻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대답 안 하면 계속 고문을 가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산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운 것은 결국은 뭡니까? 고문 끝에 할 수 없이 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중에 사륙신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직 세조가 만족하지 않고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니 내가 모조리 말해라. 또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산문이 2명을 더 대는 게 유응부와 박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냐? 유응부하고 박쟁 이런 애들도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해갖고 얽어 넣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평소에 세조의 그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한명회가 보기에 뭔가 자기들한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고 이 성산문한테 엮어가지고 이날 전부 다 이름을 부르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역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세조가 하의지를 잡아들이고 물었다. 성사문이 너와 함께 무슨 일을 의논했냐 하니까 하의지가 씨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세조가 또 다그치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는 뭐 지금 현재 혜성이 지나갔던 이런 얘기도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또 이계를 잡아와가지고 또 이계를 신문해요. 이계에게 너는 나의 옛 친구였으니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내가 모조리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역시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처음 잡혀와서 이 얘기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세조가 좌우에 명령했다. 이 무리들은 적시 엄한 행벌을 가하여 국문함이 마땅하니 그들이 간직에 있으니 모두 의건부에 하옥하고 고문하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고문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고문을 하고 있다고 막 소리를 듣고 이게 공조참의에 있던 이휘라는 인물이 겁에 질려가지고 와서 말해요. 신이 전일에 성사문의 집에 갔더니 마침 건자신, 박팽년, 이계, 화이지, 유성은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사문이 말하기를 자네는 시사를 알고 있는가 하고 묻기에 신이 내가 어찌 알겠나 하였더니 성사문이 자중을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잘 생각하여 보게나 어찌 모르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그 의논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더니 성사문이 대답하기를 박중림과 박쟁 등도 역시 알고 있다 하기에 신이 곧 먼저 나와서 적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적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놈이 하나 나온 거예요. 예. 이제 드디어 정인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얘들한테 물어가지고 다 거치고 하니까 전부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휘라는 인물을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정인이다 하는 인물을 내세운 거죠. 예. 이게 작전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걸 계속해가지고 사륙신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 사륙신이 이 단종을 너무나 뭐 이렇게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모의하다가 들켜가지고 결국 죽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인데 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조작의 흔적이 굉장히 역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그 팩트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묻느냐 하면 세조가 이제 남은 목표가 있잖아요. 상황 단종이 여기에 가담했느냐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성산문, 건잔신 이런 애들을 다시 고문을 하고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면서 상왕께서도 너희들의 영모에 참여하여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성산문이 상왕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목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거쳐가지고 전부 다 해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상황도 여기에 같이 가담했느냐. 딱 보니까 뭡니까? 단종을 내쫓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딱 계획된 이름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신문관이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세조가 직접 다 신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조가 이걸 치밀하게 계획한 주범이라는 거예요. 이 사육신 사건이.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단종을 내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단종을 그 영월로 이렇게 내쫓게 되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책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동야언이나 추광집 같은 야사집에는 이제 이런 내용. 유흥부가 자신이 직접 세조와 세자를 직접 뵈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성산문이 신숙주는 나의 친구지만 제가 중하니 뵈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그 속에 들어있고, 또 박팽년은 세조에게 나으리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뭐 그래서 끝까지 뭐 전화를 안 하고 나으리라고 했다. 뭐 이런데 사실은 실록의 기록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박팽년이 기계를 부리면서 나으리 막 이렇게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야사집에 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야사집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단종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실록에서는 그런 내용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실록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작의 흔적이 역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야사집에서는 이제 이 사육신들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사육신들이 굉장히 결기를 가지고 저항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하고 굉장히 다르다. 어쨌든 이른바 사육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김질과 정창손의 입으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다른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 김질과 정창손이 가가지고 세조한테 일러 바치고 그 세조가 성산문을 잡아다가 쫓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성산문에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대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와가지고 한 무리로 엮어놓고 그 무리들한테 또 성산문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단종도 가담했느냐 상황도 가담했느냐 해가지고 가담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그러니까 영월로 내쫓는 거죠. 일단은 유배를 시킨 거예요. 상황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일반적인 영모 사건에 추대를 받았으면 그건 죽이죠. 근데 죽이지 않고 일단은 뭡니까? 영월로 쫓겨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일단은 단종을 내쫓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륙신 사건하고 굉장히 진실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륙신 사건은 철저하게 세조의 세력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단종을 결국은 죽이고 자기의 왕위를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